날 수 있고 관상용 새처럼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닭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농부들은 이 특별한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이 감자는 일반 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는 다른 품종의 감자보다 품질이 좋고 풍미가 더 좋습니다. 덕분에 중국 농부들은 매년 최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닭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중국 농부들은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닭을 기르고 봉황이라고 부릅니다. 기니닭 누미다 밀랑리스라고도 함은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깃털이 아름다운 기니닭은 중국 농부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새입니다. 현재 기니닭 농장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 닭을 보면 마치 야생에서 서식하는 야생 닭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이 품종이 성체가 되어도 체중이 약 2kg 정도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의 고기는 다른 품종보다 더 맛있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높습니다. 병아리는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으며 다루기도 매우 쉽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농장에서 키우거나 야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최상의 육질을 얻기 위해 야생에서 키우는 것이 기니닭을 기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스타닭은 일반 닭 품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든 지역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니닭 농장은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며 광활한 산악 지역이 최적의 사육 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니닭은 매우 시끄러운 닭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큰 소음을 냅니다. 이 별닭은 닭으로 분류되지만 비행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10m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주인은 별닭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농장 주변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품종의 닭은 매우 경계심이 강해서 평소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일부 농장주들이 낯선 사람이 집에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닭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기니닭의 사육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사육 과정에서 비용 효율적입니다. 산업용 사료, 곡물, 녹색 채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농업 폐기물을 닭 사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니닭 품종은 적응력이 뛰어나 사육 과정에서 손실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이 품종에 투자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장에서 기니닭은 충분한 사료, 물, 온도, 습도를 공급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약 25주 동안 지속되는 번식기에는 닭들을 서로 분리합니다. 이 시점부터 닭들은 성체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 한 마리가 1년에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경우도 있지만 기니 닭의 경우 농장주가 알을 품기 위해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니 닭은 알을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주가 지나면 닭들은 번식을 계속하게 되고 번식용 수탉은 극소수만 남게 됩니다. 이 수탉들은 닭고기 가공시설로 보내져 육류로 가공됩니다. 현재 생산 라인에서는 각 닭이 희생부터 세척 및 포장까지 청결하게 관리됩니다. 중국 각 지역에 희생 전 처리 공장과 가금 가공 공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스타 닭에 적용되는 공정은 일반 닭에 적용되는 공정과 동일합니다. 자동화된 라인을 통해 번식된 각 동물은 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척, 분류, 분리 과정을 거쳐 포장됩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된 닭은 포장되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사료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닭의 장기 보관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품질도 유지됩니다. 소스가 풍부한 닭고기는 매우 맛있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다양한 요리에 정성껏 가공되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리는 건강 증진, 다양한 질병 치료 지원, 그리고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저지방 고단백질 외에도 생닭고기는 비타민 A, C, B1, B2, B6, B1, B3뿐만 아니라 아연, 철분,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니 닭고기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많이 소비됩니다. 기니 닭 사육 산업이 아직 산업용 닭과 경쟁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니 닭고기는 항상 고품질을 보장합니다. 닭을 가공하는 공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품질, 식품 안전, 그리고 청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는 최첨단 공정과 장비를 사용하며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큰 가공 공장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처럼 최첨단 닭고기 가공 공장에는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으니 이 독특한 닭고기 가공 공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가공시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닭은 식용 계량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십만 마리의 닭이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사육업자는 판매 가능한 성체닭 25,000마리 또는 병아리 5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농장 면적에 따라 각 농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사육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닭 사료는 대부분 산업용 사료이지만 암탉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수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혹독한 겨울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닭장은 따뜻함과 건초를 제공하여 닭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약 3개월 후에도 닭들이 제대로 성장하면 판매가 가능해지고 가공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닭들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닭은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다양한 부위비의 닭고기로 가공됩니다. 소화기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 공장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닭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많은 공장에서 전류로 닭을 마취시키는 인신공양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닭을 기절시켜 심장이 뛰는 동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닭의 몸에서 피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기의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자동화 라인을 사용하여 닭고기를 가공하는 동안 가공합니다. 자동화된 라인 덕분에 각 운송기는 최소한의 조정 또는 거의 조정 없이 한 마리씩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생산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운송기 서스펜션 시스템은 완전히 충전되어야 합니다. 동작이 완료된 후 30초 이내에 닭을 도축하고 그 후 가공시설로 이송합니다. 스턴트는 30초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닭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열 처리를 거치는데 53, 54도의 뜨거운 물을 2.5분 동안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털이 피부에 가하는 힘이 줄어들어 털 세척 속도가 빨라집니다. 열 처리가 완료되면 닭의 비육 경로는 즉시 깃털 제거 기계로 옮겨집니다. 이 단계를 처리하기 위해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방법은 깃털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털이 피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의 청결도가 매우 보장됩니다. 열 처리가 완료된 닭의 머리와 내장은 제거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닭들은 몸에 매인 쇠사슬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장 제거 과정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되며 닭에 쌓였을 수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깨끗이 손질됩니다. 이제 닭 사체를 냉각할 차례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박테리아 증식이 억제됩니다. 절단 및 포장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닭의 살들은 먼저 회전 용기에 몇 분 동안 담가집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심장, 간, 내장과 같은 장기를 사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동물이나 조류의 장기는 섭취하지만 이러한 장기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된 부분입니다. 공장의 닭고기 가공 방식은 항상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필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비자들은 국내 가공에 적합한 닭고기 제품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유명 요리로 가공될 수 있지만 KFC, 졸리비, 영리스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긴 닭고기는 고소한 향을 풍기며 바삭한 식감은 언제나 그 부위를 빼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매년 20억 마리 이상의 개구리가 생산망에 투입되어 국제시장에 약 204억 1,100만 킬로그램의 고기가 생산됩니다. 개구리 양식은 유럽, 미국 및 중동에까지 도달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을 조용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는 작은 마을 연못부터 완전히 밀폐된 농장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개구리 양식은 더 이상 평범한 부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매우 친숙해 보이는 이 양서류의 발달의 모든 단계에 엮여 있습니다. 전 세계 개구리 양식의 출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이 가득하다. 전 세계 개구리 양식의 여정, 녹색 농업 기술. 이러한 작은 개구리를 키우는 것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으로 농부는 기술적 전문성과 적절한 환경, 개구리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올챙이일 때부터 본격적인 개구리가 될 때까지 깨끗한 물, 자연광, 매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여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개구리 양식 주기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사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탱크, 방수포가 깔린 토양 연못, 플라스틱 용기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기 유형입니다. 수심은 8-16인치로 유지하며 탱크 바닥은 약간 경사지게 하여 배수와 청소가 원활하도록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동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주변의 그물이 매우 필요합니다. 탱크를 완전히 청소하고 석회수나 소금물로 소독한 후 깨끗한 물을 채우고 며칠 동안 햇빛에 방치하여 생태계를 안정화시킵니다. 이는 개구리를 탱크에 넣기 전에 수행됩니다. 개구리 양식 초기부터 종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성숙한 개구리를 선택할 때 농부들은 건강하고 이상이 없으며 반사신경이 강하고 무게가 317점, 오일 498.95g 사이인 것을 찾습니다. 별도의 수조에서는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도 있고 인공 호르몬 자극 장치를 사용하여 강제로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정란을 수집하고 깨끗하고 공기가 통하는 탱크에서 배양한 후 알은 결국 약 1일 후에 올챙이로 성장합니다. 이 극도로 민감한 단계에서는 좋은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구리가 낳은 알은 일단 수정되면 물속에서 빠르게 자랍니다. 부화 후 1, 2일 이내에 반투명의 구형물에서 척추, 눈, 마지막으로 꼬리의 모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순간에 각 알을 둘러싸고 있는 섬세한 막이 파열되어 새끼 올챙이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 다리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섬세한 꼬리를 휘두르며 여전히 몸에 존재하는 난황낭을 먹으며 걷는다. 이것은 그들이 자율적인 수중 유기체로 초기 변태를 겪는 순간입니다. 올챙이가 다리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꼬리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생애 주기의 시점에서 올챙이는 발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어린 개구리로의 전환에 들어갑니다. 양서류가 이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 호흡 시스템이 아가미에서 폐로 전환되고 운동이 수영에서 뛰기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농업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물은 깨끗해야 하고 산소 농도가 높아야 하며 개구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얕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전환이 완료된 후에도 새끼 개구리는 여전히 다소 작아서 무게가 약 6.7유론스에 불과하지만 이미 미니어처 성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먹이를 쫓기 시작하고 육지와 수중 환경 모두에서 움직이는 데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부상과 개체수 과잉을 피하기 위해 농부들은 종종 개구리를 상당히 얕고 밀도가 적당한 탱크나 연못으로 옮깁니다. 작은 펠렛 사료나 미세하게 분말화된 신선한 식품이 식단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어린 개구리들이 적절한 보살핌과 접근을 받는다면 상업적인 농업 단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약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양식 단계에서 개구리의 체중은 각각 45.3668.04g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단계에서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균일한 개체를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성장 탱크로 옮겨서 선택합니다. 수위는 8-16인치 사이로 유지되며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pH, 용존산소, 온도와 같은 매개 변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개구리는 수확에 필요한 최소 무게 있는 약 1-13주 동안 적절하게 관리하면 한 마리당 149.69, 199.58g의 무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하기 24시간 전부터 생산자들은 소화관을 비우고 수확된 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구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중단합니다. 기온이 높으면 개구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구리 수확은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한 지역에서 개구리를 모으기 위해 농부들은 먼저 연못이나 탱크의 수위를 낮춘 다음 그물이나 메쉬 스크린을 사용하여 개구리를 수집합니다. 채취한 개구리를 메쉬백이나 바구니에 담은 후 깨끗한 물에 담가서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긁힘이 줄어들고 개구리가 건강한 상태로 가공시설로 이송되면서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구입한 개구리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식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냉장 보관된 용기에 담아 가공회사로 운송됩니다. 시설에서는 엄격한 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멸균되고 밀폐된 환경에서 전체 공정이 수행됩니다. 개구리는 예비 처리 구역으로 옮겨져 찬물로 세척되고 오존이나 식품에 허용되는 기타 용액으로 가볍게 소독됩니다. 그런 다음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크기에 따라 배열합니다. 섭취할 음식에 따라 개구리를 완전한 형태로 가공하거나 조각으로 자르거나 필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손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도 최신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수행됩니다. 가공 후 해당 품목은 화씨 영하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급속 냉동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공 포장하여 화씨 영하 0.4도에서 보관합니다. 완제품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려운 시장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전체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것은 기술 직원과 품질 관리팀의 책임입니다. 중국의 개구리 양식은 소규모 농촌에서 시작해 현재 유럽, 미국, 중동 등 국제 시장에 고기를 공급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구리를 레스토랑의 이국적인 요리로만 알고 있지만 각 접시 뒤에는 복잡하고 놀랍도록 첨단 기술의 농업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 탱크와 공장 라인 너머에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 산업에 더 깊고 종종 간과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집약적인 개구리 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야생 수확에 대한 통제된 대안을 제시하지만 고밀도 개구리 농장의 재운영은 상당한 폐기물, 특히 인근 강과 호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폐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유출수는 부영양화로 이어져 수생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사육 조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빈번한 물 교체는 특히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한 지역에 지역 물 공급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외에도 질병 관리는 개구리 양식업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양식 탱크의 혼잡한 환경으로 인해 개구리는 특히 붉은 다리 증후군과 같은 세균 감염에 취약합니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검역 시스템, 면역력 강화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사용 등 차단 방역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개발하고 질병 저항성 개구리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이 진행 중이며 양서류 양식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모두를 위한 개구리 양식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개구리 양식 부문은 최근 몇 년간 7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개발을 지원합니다. 개구리 고기는 국내 선호도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치 있는 진미로 수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품질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첨단 농업 및 가공기술 채택을 장려합니다. 또한 다른 농업 시스템과의 혁신적인 통합으로 개구리 양식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쌀개구리 공동 재배 시스템에서 개구리는 논에서 해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유해한 화학, 살충제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개구리는 논에서 발견되는 자연 환경과 식량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이익이 되는 환경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농업 비용을 낮추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 관행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의 모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확장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조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양식 개구리의 생활 조건, 특히 과밀로 인해 스트레스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고밀도 환경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생산주기 전반에 걸쳐 윤리적인 대우를 보장하려면 수확 및 가공 과정에서 인도적인 관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성장이 잔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표준, 적절한 직원 교육 및 투명한 관행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구리 양식은 처음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속 가능성, 질병 통제, 경제적 형평성, 생태학적 통합 및 동물 윤리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해결해야만 업계가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성장하고 글로벌 식품 생산에서 보다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